여러분은 어떤 거에 몰입을 해보셨나요?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밤새도록 전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4시간, 5시간씩 통화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연애 편지 밤새도록 써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몇 번 썼다 고쳤다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써도 힘들지도 모르고 어느덧 밤이 새워져 있고 그런 시절 한번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컴퓨터 게임, 넷플릭스의 어떤 드라마를 주말 내내 12시간 동안 연달아 신청한다든지 어떤 것들에 여러분 빠져보셨는지 저는 궁금한데, 이런 오늘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은 어떤 일에든 몰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집중하거나 몰입하는 것을 잘 하셨나요? 지나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몰입이란 단어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지내왔던 시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몰입이었던 것 같아요. 몰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영역에 집중해서 즐겁게 빠져드는 걸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공부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막 지겹고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확 빠져들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게 그냥 그걸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그 시간들이 몰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10시간, 12시간도 가만히 앉아서 공부했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엉덩이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게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잠깐 시계 보면 5시간 지나 있고 조금 시간 10시간 지나 있고 이런 시간을 저는 가졌었거든요. 그게 몰입이었겠죠. 몰입을 하는 사람이 다양한 영역에 몰입을 하긴 더 힘들어요. 자기가 빠져드는 영역만 있고 나머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 몰입하는 몇 개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고, 대학교 시절에는 첼로, 그 오케스트라 활동 너무 몰입했었고, 그거 말고 공부. 그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그 벗어난 시절에는 스키라는 영역에 굉장히 빠졌었고, 1년 내내 스키만 생각하고 스키를 준비하고 스키를 알아보고,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데도 그걸 구에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스키어들의 자세를 공부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따라서 겨울에 가서 해보고 그렇게 또 그것도 몰입이었겠죠. 카메라에도 몰입해서 굉장히 또 깊이 빠졌었고, 그러고 보면 저는 굉장히 확 빠지는, 희열을 느끼고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몰입은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몇 학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몰입이 굉장히 좋은 거고 재밌는 거야, 너도 한번 몰입을 해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몰입이란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고, 아버지는 생각해보면은 명상을 하셨거든요. 새벽에 나와보면 깜짝 놀라고 아버지가 마을에서 불 다 꺼놓고 이렇게 참사에 명상하고 계시니까는 맨날 놀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뭘 그렇게 몰입을 하셨고 뭘 떠올리고 집중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와서. 근데 지금은 이제 떠나시고 나서 제가 여쭤볼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저에게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너도 몰입이라는 걸 해봐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봤더니 저는 이미 몰입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객관화해서 남들은 몰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미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제가 본 원장님은 어떤 영역에 꽂히면 깊이 빠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살면서 가장 깊이 꽂혔던 영역이 있나요? 근데 제가 모든 영역을 시작했다 하면은 엄청나게 깊이 파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걸 좀 경험해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들만 아는 분들은 또 굉장히 다양한 거를 짧게 하고 넘어가네, 이렇게 약간 좀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깊이 확 들어가고 아주 수년 동안 몰입하는 영역들이 있죠. 가장 깊이 오랫동안 몰입하고 산 영역은 저의 수술 영역이 됐네요. 계속 한우물을 받고 이 영역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고 많은 경험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이것보다 더 많이 깊이 오래 들어가는 몰입의 영역은 과연 다른 게 또 있을까 싶어요. 가슴 축소나 거상의 영역에 갑자기 원장님이 몰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건 예전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왜 축소에 이렇게 매진하는가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문의를 따자마자 난 축소가 내 길이지 딱 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아직은 미지수고 다 경험해봐야 될 것들이고 여러 가지를 했었죠. 안 해본 수술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가장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기유발을 끌어내고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생기는 영역이 유방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영역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갈증을 느낀 거죠.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전문의인데 어떻게 이걸 확대를 요거 넣는 거 이거 단순한 것만 어떻게 평생을 하고 사느냐. 단순히 이거 넣어서 해결 안 되는 조건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당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고 그 도전을 하면서 하나의 벽을 넘고 또 부시고 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단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제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고 그 갈증을 느낀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냥 외면한 게 아니고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이 영역이 높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원장님께서 가장 몰입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수술 시간이죠.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5시간 전후로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어떤 영역을 5시간 동안 계속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긴 오페라 무대에 올라간 소프라노나 테너라 하더라도 자기가 막 아리아를 부르고 뭐 합창을 막 하고 빠지는 씬이 있어요. 빠지고 나면 또 잠깐 뭐 물도 마시고 쉬고 뭐 옷도 갈아입고 하다가 자기 씬에 또 싹 나타나서 막 노래 부르고 또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페라로 따지면은 연기를 해가면서 5시간 동안 가사를 읊어대면서 노래를 쉬지 않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거 하고 있는 거고 그 시간이 언제 5시간 지나가냐. 이제 30분 지났어. 앞으로 4시간만 어떻게 지나간대. 이러면서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계속 판단하고 이걸 실천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또 실천하고 계속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과정을 하다 보면 한 3시간 훌쩍 가 있어요. 근데 이 가혹한 거는 이걸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고 나면은 다 끝났다. 너무 잘 끝났다. 너무나 좋다라고 하면은 시간 보면 5시간 반 지나는 거지. 제 느낌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몰입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은 이런 수술은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 신체가 아픈 것도 좀 고쳐지고 싶고 내 이제 마음에 안 들게 생긴 내 유방도 예뻐지고 싶고 이런 복잡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오셔서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 가슴을 수술하느라고 사실 제가 아픕니다. 제 목도 아프고 제 어깨도 아프고 제 허리도 아프고 몰입의 시간 동안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오고 집에 가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온몸이 다 아플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파요. 몰입의 순간 때문에 다 이겨내고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직접 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그 전 과정을 생방송하잖아요. 보호자분께. 그거는 제가 처음 시작부터 이 5시간 반, 6시간 끝까지 직접 다 하는 과정을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과감히 생방송도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몰입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지쳐요. 누가 이걸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다가 멈추고 뭐 밥도 먹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세수도 한번 하고 뭐 힘드니까 좀 들어와서 좀 꼬매봐. 뭐 좀 하고 있어봐요. 뭐 선생님이 하다가 힘들면 나 좀 불러봐. 이러면서 나가서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거 생방송 하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끝까지 해내는 게 엄청나게 엄청 힘듦을 느껴가면서 참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내는 거거든요. 이렇지 않다면 이거를 이렇게 해내기 힘드니까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라면은 손바꿔면 하는 거죠. 어떤 한 의사의 실력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노하우가 깃들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아주 중요한 과정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 수십 수백 가지 과정이 끝까지 채워져야지만 지금의 제가 만들고 이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몰입의 힘을 더 빌어서 제가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손 바꿔서 할 수는 없는 영역이죠. 몰입의 힘이 저에겐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수술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가 몰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의 수많은 경험치 그리고 그 해낼 수 있는 뭐 결단력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죠. 뭐 어떤 사람이 몰입하는 능력만 있다고 갑자기 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몰입이라는 능력은 이 수술을 제대로 해내는데 아주 중요한 고마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소 길게 드려봤습니다.
몰입이라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몰입이 저의 성격을 말씀드리기 위한 되게 좋은 조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수술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법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몰입이라는 이야기로 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반영돼서 저희 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주제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스키 엄청 잘 타시겠네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타가지고 잘 타요. 어디서든 다 내려오고 그냥 내 앞가림 다 하면서 내려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또 시간이 없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을 해야지 그 정확한 폼으로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폼으로 타게 되는데 그 반열까지 못 갔어요. 제대로 레슨을 받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는 폼인 거죠. 지금이라도 막 시즌 강습을 받아가지고 뭐 레벨 1을 따고 막 이런 거 하기에는 제가 좀 너무 늙었어요. 몸이 아파.